하나, 둘, 셋. 잘 살아! 34살 동갑내기 두 사람은 모두의 축복 속에 평생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많이 뭉클했어요. 원했던 결혼이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잖아요. 제가 원하는 결혼식장이었고 제가 또 원하는 드레스도 입었고 되게 즐거워했어요. 다정한 남편과 배려심 깊은 아내, 신혼 3개월 차. 그렇게 두 사람이 부부로서의 삶에 적응해 가고 있을 무렵 혜영 씨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고 합니다. 사위 서 씨였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촌아! 왜 우리 혜영이가 왜? 선생님 경찰관이에요. 우리 혜영이가 왜요? 따님이 예, 어제 새벽이랑 예. 오늘 오후 사이에 돌아가셨어. 보이시핑인 줄 알았어요 진짜. 서울 갈 때까지 나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왔다니까. 믿어지질 않아가지고. 지방에 살고 있던 어머니는 신혼집에 가까이 살고 있는 혜영 씨의 언니에게 먼저 연락했다고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두 귀를 의심했다는 언니 미정 씨. 제가 몇 시간 전까지만 같이 정말 좋게 술 먹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동생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거실에 멍하니 앉아있는 서 씨였다고 합니다. 붙잡고 이게 무슨 일이냐 왜 그런 거냐 또 자기 계속 모르겠다 해서 울더라고요. 넋이 나간 표정으로 혜영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모르겠다는 대답만 반복했다는 서 씨. 형사분이 이거 부검해야 된다 했더니 그때 동의를 하더라고요. 남편 서 씨도 혜영 씨의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에 선뜻 동의했다고 합니다. 딸의 죽음이 현실이 된 순간 혜영 씨의 어머니 눈에는 아내를 잃은 사위가 보였다고 합니다. 저가 또 죽을까봐 자살해도 할까봐 불안해갖고 걔를 못 놔둔다. 다음날 혜영 씨 빈소가 차려지고 조문객을 맞을 준비를 한 남편 서 씨. 그런데 혜영 씨의 빈소에 찾아온 경찰들이 잠시 서 씨와 대화를 나누더니 서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합니다. 아내 혜영 씨 살인 혐의였습니다. 부검 결과 혜영 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외력에 의한 목눌림으로 사망한 건데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검을 해보니까 수면제 성분이 나왔어요. 약을 먹은 상태에서 당한 부분이거든요. 부검 결과 혜영 씨의 체내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가족들은 서 씨가 혜영 씨에게 수면 유도제를 먹였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서 씨가 저한테 그 약통에서 약을 꺼내더니 누나 이거 형사분들이 혹시 물어보시면 이거 혜영이가 먹던 거라고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수면 유도제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서 씨가 전부터 혜영 씨를 살해하려고 계획해 그날 수면 유도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거라는 추정입니다. 그런데 서 씨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그가 밝힌 우발적 범행의 계기는 당황스럽게도 그날 혜영 씨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서 씨는 정말 그 분노 때문에 평생을 약속한 반려자를 살해한 걸까? 2024년 2월경 연애를 시작한 두 사람 사이에는 대체로 다정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연애 초기에도 두 사람은 스킨십을 두고 자주 다퉜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서 씨가 스킨십을 원하고 혜영 씨는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반응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서 씨의 부담스러운 요구가 계속되자 결국 서 씨에게 헤어지자는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서 씨는 그런 혜영 씨를 붙잡았고 이런 일은 두 사람이 연애하는 동안 내내 반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툼과 화해가 반복되던 중 지난해 8월 둘 사이에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서 씨와 연애 6개월 차였던 혜영 씨가 임신을 한 겁니다. 해외여행을 몇 달 전부터 잡아놨는데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베트남 가까운 거리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간 거예요. 임신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해외여행 일정. 아이의 건강을 걱정한 혜영 씨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후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낸 걸로 보이는 두 사람에게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애기 유산됐다고 울면서 전화하고 오고
너무너무 기다렸던 아이인데 많이 속상했었죠, 저희도. 임신 6주차에 닥친 안타까운 불행. 여행 중에 혜영 씨 몸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 피가 살짝씩 비추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기가 어떻게 잘못될까 걱정되니까 좀 거부를 했었나 봐요. 근데 그걸로 또 싸웠었나 봐요.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뭐 관계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임신 초기인 혜영 씨는 서 씨와의 관계를 부담스러워했지만 결국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어진 유산. 유산을 하고 회복 중인 혜영 씨에게 계속 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서 씨. 당시 혜영 씨는 몸에 이상을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산 후 한 달 동안 이어진 하혈의 혜영 씨는 다른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자궁의 임신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2개의 수정란이 자궁 안과 자궁 밖에 동시에 착상하는 병합 임신이 혜영 씨의 몸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의 무리한 성관계 요구에 혜영 씨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함께 겪었을 걸로 짐작됩니다. 둘이 같이 한 행위의 결과로 이뤄진 일이 나 혼자 계속 고통스럽고 그런데 여전히 내 몸은 누군가에게는 단지 성관계에 욕망하는 대상일 뿐이다 라고 판단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사랑한다. 그래. 사랑해. 두 사람 중 먼저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는 쪽은 서 씨였습니다. 연애 초기부터 결혼과 아이를 언급했던 서 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의심과 불안도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아까 그 남자애들 뭐야? 어? 아까 남자애들 뭐냐고? 어? 여보 술 마지막에 누구랑 먹었어? 매우 소유욕이 강하고 통제 욕구도 강하고 그 집착을 하는 관계. 성관계라는 행위 자체가 지배욕, 통제욕 이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실현하고 이때 피해자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조종되는 존재라고 인식을 했을 거니까. 혜영 씨 친구들은 결혼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차를 멈춰놓고 그냥 거기에서 싸우는데 뒤에서 빵빵거릴 거 아니에요. 그때 목 졸라 죽여버린다고 얘기를 했었나? 차 안에서 혜영 씨와 다투던 서 씨가 그 전에도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혜영 씨에게 욕을 내뱉으며 목을 졸라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는 겁니다. 평소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했다는 서 씨. 그렇다면 그날 혜영 씨의 성관계 거부가 분노 폭발의 도화선이 됐던 걸까? 서울 번화가 고층 빌딩에 자리 잡은 필라테스 센터. 서 씨가 5년간 운영했다는 이것은 탁 트인 전망과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전문적인 강사진으로 일대에서는 꽤 유명한 곳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지고 서 씨가 운영하던 필라테스 센터 건물에 수상한 공지문이 하나 올라왔다고 합니다. 요거 필라테스 센터 회원들에게 대표인 서 씨는 위독한 상태고 아내 혜영 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리는 공지문. 서 씨의 형은 왜 이런 거짓 공지문을 작성한 걸까? 힘들다는 코로나 시기도 버텨냈는데 혜영 씨의 사망 이후 결국 철거가 된 필라테스 센터. 혜영이가 필라테스 샵 운영을 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형이 그거를 관리만 시키고 월급을 따로 안 줬던 것 같아요. 세영이가 형 만나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가봤더니 얘를 그냥 노예처럼 막 그렇게 한 거예요. 독립해라, 독립을 해라, 내가 도와줄게, 5천만 원만 주면 이거 너네 필라테스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5천만 원을 투자해 서 씨의 형으로부터 필라테스 센터를 양도받은 혜영 씨 덕에 실질적인 대표가 된 서 씨.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필라테스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혜영 씨에게 돈을 갚고 빌리는 일을 반복했던 서 씨. 사건 한 달 전, 혜영 씨가 이혼 요구와 함께 필라테스 투자금과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두 사람은 크게 다퉜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서 씨 때문에 차용증까지 작성한 두 사람. 필라테스 센터 보증금 압박에 시달렸던 서 씨는 그날 새벽 아내가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는 얘기를 꺼내자 그 분노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닐까. 그런데 서 씨 아버지는 서 씨에게 전해들었다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며느리가 집을 좀 욕을 좀 했어요. 오늘 무슨 집을요? 우리 집 사람이 아빠가 몸이 안 좋으세요? 예, 그걸 욕을 좀 했는가 봐요.
아내 혜영 씨가 서 씨 집안을 비난해 살해했다는 주장의 진실은 뭘까? 혜영 씨가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친구들에게 했다고 주장한 서 씨. 결혼 전 혜영 씨가 시댁에 대한 걱정을 잠시 내비친 적은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식 잡아놓고 인사를 갔는데 앉아서만 있고 움직이도 못하고 가니까 밥을 떠먹이고 있더랴. 엄마도 언젠가는 아플 수도 있잖아. 그냥 내 부모다 생각하고 가끔씩 들리고 전화도 자주 하고 이렇게 하라고. 혜영 씨는 친구들에게도 시댁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한 두 사람 사이 갈등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혜영 씨가 서 씨의 어머니에게 잘하는 모습에 고마워했다는 서 씨. 혜영 씨는 시댁 행사나 명절에는 손수 음식을 장만해 가기도 했습니다. 서 씨는 왜 자기 집안을 무시했다고 주장한 걸까? 검찰 조사에서 서 씨는 혜영 씨가 시어머니의 장애가 아이에게 유전될 것이라는 걱정과 시댁 식구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자신과의 결혼을 후회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것에 분노를 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 시댁에 대한 비난도 오해가 있어 보이거든요. 피해자를 비난할 만한 거리를 찾은 것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서 씨가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 동기로 주장하는 것들에는 혜영 씨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자기가 그 여성에게 돈을 빌리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자기가 그 여성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한정된 거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성적인 그런 것으로 내가 좀 너를 묶어놓겠다. 경제적인 위기가 심화될수록 혜영 씨에 대한 의존을 높여간 서 씨는 성관계에 더 집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보다는 행위 자체를 강요했던 서 씨의 집착이 결국 파국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원인이 있다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는 서 씨. 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기본형이 징역 10년에서 16년 사이 정도가 권고형이에요. 피고인 본인이 자신의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 그 법에서는 이제 그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사후적으로 불량한 정상으로 평가받아서 형을 좀 높이는 요소로 참작할 뿐이지 별도로 그렇게 죄가 성립되는 그런 행위는 또 아니게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일괄적인 양형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다각적이고 유연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죽은 사람은 누구인가? 죽은 사람이 느끼는 비애감, 남겨진 유가족이 느낄 처참함은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판단해서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혜영 씨가 떠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혜영 씨가 친구들을 초대하려던 신혼집 집들이는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거기 매일 생각나서 많이. 매일 영상 통화를 주고받으며 친구처럼 지냈던 딸이 떠난 자리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왜 여기 와서 있나? 아직도 나이가 착착하고 설날은. 아이를 낳고 평범한 가정을 꿈꿨던 딸이 왜 이곳에 있는지 어머니는 아직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추석에 와 엄마 집으로. 너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많이 해볼게. 어머니는 볼 수 없는 딸을 여전히 기다리고 앞으로도 기다릴 겁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에서 가장 사랑했던 이에게 목숨을 잃은 혜영 씨. 부디 그곳에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